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로 아동 사망의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로 한지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37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쟁점들을 합의하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대원칙을 흔드는 중심에 한 총리가 있어 유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총리 논리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미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부로 보냈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다 했는데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지 그걸 미루고 여야 협상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또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까지 마쳤는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전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무리하게 정치 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하도록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은 배제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인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 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권은 상설특검과 동시에 내란죄 일반특검을 함께 추진해왔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넘겨집니다. 일반특검 처리 역시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어느 때보다 높은 특검 여론 속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야당은 기소를 검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1차로 상설특검이 최종적으로 일반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 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우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낸 국정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대행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방문 직전 국무위원 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던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용산의 핵심 참모들과도 면담하며 업무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선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뭐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보안기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제 저녁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은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던 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분야별 회의를 열어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처 관련 장관을 긴급 소집해 복지와 고용, 치안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서 국민의 일상에 작은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 등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상입니다.